북한 장성택의 실각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TV가 재방송한 기록 영화에서 장성택의 모습이 삭제됐다고 제가 전해줬는데요. 네네. 이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위대한 동지라는 이제 기록 영화인데요. 거기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근 현지 지도와 관련된 그 기록들이 영화화돼서 이제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의 그 수행이 있었던 것이 이제 완전히 그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의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이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 이런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그 최고 지도자를 수행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또 그것들을 주민들이 보는 게 사실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북한에서의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서 전에는 저렇게 왼쪽 화면에는 장성택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40일 만에 재방송한 거에는 저렇게 보이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그 화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면 조작일 수가 있는데 저런 식의 화면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장성택 행정부장이 완전히 그 지금의 그 김정은 체제에서 실각이 거의 그 확실한 거다 이런 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그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장성택 경우에는 1994년에도 좌천됐다가 복귀를 해서 그동안 두세 차례 복귀를 해서 오뚜기라는 별명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실각해서 정치적 재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가 지금 이제 유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그런 그 집단 지도 체제의 과거의 행보가 이제는 그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 유일 지도 체제로 간다. 이게 이제 북한의 지금 정치적인 그 변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과정에서 장성택 행정부장의 역할 자체가 좀 더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는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장성택 행정부장에게 명예직 정도의 그런 그 직책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그 권력 다툼을 좀 벌였던 김영주, 김일성 주석의 동생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지금 92세입니다. 생존해 있는 김영주가 지금 현재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완전히 뭐 처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권한을 완전히 빼앗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2010년에 화폐 개혁에 실패한 뒤에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도 처형 뒤에 관련 화면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TV가 삭제된 방송을 40일 만에 이렇게 방영하게 된 의도는 뭐라고 보시죠? 역시 지금의 상황에서 그 장성택 행정부장의 존재 자체를 지워가는 그럼으로써 북한 주민들 내부적으로 그 북한 주민들에게 장성택 행정부장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 중심의 그 권력 구도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외에 과시하는 또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김정은식의 공포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처형이 올해만 해도 공개 처형이 40여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했고요. 장성택이 이렇게 실각을 했다면은 김정은이 공포 정치로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은 아직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그 개인적인 비리랄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정리해가는 그걸 통해서 뭔가 그 쇄신을 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그 김정은 체제에 맞는 인물들의 교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군기 잡기의 그런 행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아마 권력 교체 과정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보면 지금의 이런 그 북한 내부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꼭 그 이번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그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상황들을 공포 정치랄지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은 뭐 현재의 상황을 너무 좀 확대 그 과정에서 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에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 군을 담당하고 있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2인자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최영해 총정치국장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동안은 장성택 행정부장과 최영해 총정치국장의 그 역할을 할지 이게 김정은 체제를 떠받드는데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각한다면 최영해 총정치국장한테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이제는 김정은 표 체제로 이제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유일 체제, 단일 지도 체제, 김정은 직할 통치 체제로 간다고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최영해의 2인자주의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최영해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에 그 종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1인 체제에서는 2인자는 둘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수령제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2인자를 두는 체제는 아닙니다.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로 불렸던 최측근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것은 국정원이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도 장성택의 측근, 친인척들이 해외에 있던 친인척들을 다 강제 소환했던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강제 소환된 측근들도 다 처형될 걸로 보시는지요? 그 정도까지는 뭐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영진 쿠바 대사는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의 매형이고 장영철 말레이시아 대사는 조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가족들까지 해서 북한으로 지금 송환됐다. 이게 이제 국정원의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어떤 그 죄목이 혹시라도 발견이 된달지 뭔가 그 반당 행위랄지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이 가해지겠지만 단순히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으로 이들이 송환되는 정도라면 이들에게 어떤 그런 그 처형이랄지 이런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17일이죠. 김정일 추도식.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한 지 2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1인 체제가 더 강화될 걸로 보시는지요? 북한 당국 행보 어떻게 나갈 걸로 보시는지요? 역시 이제 김정은 체제는 이제는 최대한 빨리 그 김정은 직할 통치 체제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7일 날 그 추도식에 그 장성택의 그 참석 여부가 사실상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을 완전히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방점을 찍는 날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왔는데 42일 동안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이죠. 메릴 뉴먼 씨를 뭐 추방 형식으로 석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뉴먼 씨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령이고 간첩행위 이야기가 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노년에 자기가 그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뭐 순수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 당국도 그 뉴먼 씨를 오래 붙잡고 있기는 어려웠다. 인도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한다. 이런 차원에서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에 머물고 있는 케네스 배씨, 1년 이상 머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케네스 배씨의 경우에도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석방 가능성은 저는 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케네스 배씨에 대한 부분은 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케네스 배씨는 그 미국의 주요 인사가 와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사실은 북미 간의 그 외교를 또 북한은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누군가 주요 인사가 북한에 들어와서 케네스 배씨를 데리고 가는 이것을 하나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케네스 배씨는 이제 젊은 사람이고 또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케네스 배씨와 같은 그 반복되는 사례를 원하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그 케네스 배시는 지금 당분간 더 붙잡고 있다. 다만 예. 그 케네스 배시 계속 붙잡고 있을 경우에 북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육자회담 흐름이랄지 이런 것과 좀 연계시켜서 북한이 그 석방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